여기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국희고요. 어, 오늘은 이제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목소리 나오죠? 네네네네. 아, 네네. 잘 나온다는 채팅창을 잘 확인했습니다. 네.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채팅창으로 자료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편하게 얘기를 그냥 쭉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공유하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은 화면 보느라고 오히려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으셔서 일단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뭐 너무 또 이제 적는데 열중하시기보다는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서 나중에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일단 채팅창으로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팅창에 지금 이제 PDF 파일 하나가 보내졌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다운 받으셔서, 뭐, 보실 분은 이제 지금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서, 또는 그냥 일단 요거는 다운로드 받아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하시고,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세우기인데, 이 목표 세우기가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그 개념이 오늘 행복 수업에서 얘기하는 목표 세우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목표 세우기, 행복 수업에서 다루는 목표 세우기가 뭐와는 관계가 없다 또는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목표 세우기는요 직업 정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초등에서도 하시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행복 수업 하실 때 목표 세우기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뭐 장래희망 세계 쓰기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행복 수업에서 다루는 목표 세우기는 그런 직업 정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이후죠 사실. 그리고 또 요즘으로 역사를 좀 구분한다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비드 19 이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 뭐 쓰기 그런 어떤 직업을 미리 딱 정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할까요? 또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죄송하지만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에서 그런 결과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직업을 쓰는 순간 그 직업에 갇혀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아이의 장래에 가능성과 잠재력을 막 더 펼칠 수 있었는데 그 직업을 정한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생기면 생겼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직업을 너무 빨리 정하는 순간 그 직업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발견이 됐고요. 어려서 직업이 명확하게 마치 있었던 것처럼 약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일수록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업을 되게 빨리 정한 케이스들이시잖아요, 교사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네. 가끔 이제 TV 보면은 전현무 씨가 많이 나오는데 전현무 씨가 이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40춘기라고. 아주 무서워. 너무 무서워. 40춘기.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 세우기 행복 수업에서 다루는 목표 세우기는요. 직업 정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목표 세우기는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형으로 하는 겁니다. 명사형 목표는 이런 거겠죠. 저 어떤 사람 될래요? 저는 어떤 직업 가질래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동사형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누군가를 위해 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뭐, 굳이 사람을 붙인다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런 거겠죠. 이런 동사형 목표. 그리고 이 동사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이 동사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걸 거예요. 행복 수업에서 다루는 목표 세우기는 내가 매일매일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자기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형 목표를 하게 되면요. 그 동사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꼭 그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양하게 아주 다채롭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런 시기에 직업을 하나 정해놓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슬라이드를 보고 계시다면 각자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온 건데 목표 세우기는요 정체성을 반드시 뭐 10대 때 발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체성 찾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 교육학개론이나 교육심리학 들으시면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뭐 사회심리학자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의 이론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이론에서 성인 발달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인 발달 이론에서 10대라는 시기는요.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10대 때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시기 이걸 그러니까 주장했죠. 근데 이 이론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이 사람의 이론은요 1960년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기예요. 2차 산업혁명기. 여러분 2차 산업혁명기와 지금의 4차 산업혁명기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이 성인 발달 이론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성인 발달 이론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업데이트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학 분야에서 이 이론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여러분 2차 산업혁명기에는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동들 유아 사망률 이런 것도 높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아이가 10살 10대 때 정체성을 정하고 20대 때 바로 어떤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30즈음에 그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100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30즈음에라는 노래가 어울립니까?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30즈음에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단 기대 수명이 다르고요.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이제 서서히 대체해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막 정신 노동을 지금 이제 막 대체해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기대 수명이 100세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평생 직업이라는 그 개념 기대 수명이 60세일 때는 그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가능했죠.
그래서 10대 때 정체성을 세워서 20대 때부터 일해가지고 50살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한 이제 은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뭐 틀리다, 에릭슨의 이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인데요, 그 이상도 살 수 있는데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시대의 어떤 직업적 정체성이라는 건요, 적어도 두세 번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만들어가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노력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한 가지만 내 정체성이다? 아니면 내 정체성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말 그대로 정체성에서 그 정체가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시키는 것이지, 원래 정체성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5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의 생각과 앞으로 5년 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를 유연하게 잘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행복 수업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요즘 친구들은요, 20살 대학생이 돼서도요, 계속 이제 자기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정한다 이런 개념도 어쩌다가 그 전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후에 그 직업을 정하는 부분도 어쩌다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TV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TV에만 나오는 그런 개념이 보편적인 심리학적인 현상은 대부분 아니죠. 그래서 어쩌다 하게 된 공부, 어쩌다 하게 된 일, 어쩌다 하게 된 과업을 열심히 해서 내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고 때로는 변경도 가능하고, 이게 이 시대의 정체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직업적 정체성을 분명히 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뭐 유재석 씨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지만은 이 시대는요, 정체성이 하나일 필요도 없어요. 부캐릭터라는 개념들이 막 나오잖아요.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밤에는 웹소설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사업가로 일하다가 밤에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어요. 주중에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주말에는 인테리어 업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뭘 가리켜서 내 하나의 정체성을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각자 보고 계시다면은 네 번째 슬라이드로 이제 온 거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표 세우기는요, 쾌락주의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다이모니아.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어떤 말 그대로 즐거움을 많이 이제 추구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걸 말하죠. 또 불쾌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쾌락주의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쾌락주의, 재미만 추구하려고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런 쾌락주의적인 의식이 되게 강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조사를 해본 결과에서도 이 요즘 학생들이 이 쾌락주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다 거의 나타나요. 이 극단적으로 즐거움만 추구하는 경향, 또는 극단적으로 불쾌감은 경험하지 않으려는 경향.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정정서라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피해야 된다, 이런 약간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정서를 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부정정서를 피하면서 목표 세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정서를 피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늘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하기만 하려고 한다? 나는 재미없는 건 안 해. 그러면 영원히 자기 개발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긍정 정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 긍정 정서만 추구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요즘 문제죠. 그리고 이런 식의 쾌락주의가 사실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즐거움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막 회피했는데 불행해져요. 희한하게. 그리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재미만 추구하게 되면요, 오히려 인내심과 절제력이 고갈이 되거나 마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심과 절제력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쾌락주의적으로 재미만 추구해서 인내력과 절제력이 고갈이 되면은 윤리적 행동 능력이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역설적인데, 재밌는 것만 막 추구하면은 소득이 막 늘어날 것 같고 아주 나중에도 어떤 일을 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TV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 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 얘기를 막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그냥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더 보편적인 거냐? 심리학은 보편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소득이 낮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미만 추구하면 오히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라는 심리학자는 쾌락을 쫓는 것은 쾌락을 내쫓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목표 세우기에서 얘기하고 행복 수업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 유다이모니아죠. 유다이모니아. 개인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나도 잘하지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해야 돼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말한 행복의 개념이죠. 가끔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니까 니코마코스가 어떤 지역 이름인가?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윤리학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니코마코스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은요, 자기 아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해준 말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아들아, 너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내 아들아,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진심이겠죠. 진심 중에 진심이겠죠. 그게 유다이모니아라는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유언처럼. 내 아들아, 너 정말 개인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 돼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마코스가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한테 유언처럼 해준 말이라고요. 그게 유다이모니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다이모니아를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연수, 그리고 뭐 혹시 행복대학을 먼저 듣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Self Determination Theory예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죠. 우리 인간이 어떤 것에 동기부여가 돼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가, 뭐에서 탄력을 받아서 막 이렇게 추구해 나가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성, 나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일, 그리고 유능성, 내가 잘하는 일, 그 다음에 관계성, relatedness, 또는 뭐 소속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는 일, 이런 거에서 우리는 내적인 동기부여를 받아서 막 추구하게 된다. 근데 이제 가끔 이거를 현재의 자율성, 또는 지금 현재의 유능감, 지금 현재의 소속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언과 데시라는 이 사회심리학자들이 한 이론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자유로운 걸 하겠다. 지금 내가 선택한 거, 내 시간과 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하겠다. 지금 내가 할 때 좋은 걸 그냥 하겠다. 그런 걸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나를 유능하게 하는 걸 해야 된다. 또 지금 나에게 소속감을 주는 걸 하겠다. 근데 자기결정 이론이 정말 그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계속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 게임하는 게 저에게 자율성을 주니까 게임할 거예요. 지금 저 게임하면서 유능함을 느껴요. 저 게임할 겁니다. 저 지금 게임하면서요, 친구들하고 팀플레이 하면서 소속감을 느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자기결정 이론에 의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결정 이론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시점이. 미래예요. 미래에 내 자유를 늘려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고요. 미래에 나를 유능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고요. 미래에 나의 관계성과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걸 하라는 얘기죠. 현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꾸 현재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아이들의 이런 논리에 오히려 그런가? 니들 말이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열심히 하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결정이론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다시 아이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좋고 채팅창에 또 써놓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5분? 5, 6분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질의응답을 좀 할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중학교 3학년에서 지금 국어 가르치고 있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내 차트에서 제가 알던 개념과 너무 달라서, 목표 세우기는 직업 정하기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너무너무 일찍부터 자기 진로를 정하라고 그렇게 입시 체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지금 중3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고등학교에 깔려있는 세팅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나의 진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고 고등학교를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과 실제 현장이 너무 달라서 살짝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아이들한테? 우리 현실이 너무, 고등학교 현실이 너무 진로를 빨리 찾으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도 자기의 진로 찾기, 목표 찾기에 되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강조하고 이제 사실 저보다는 최인철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지만 지금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거를 해소한다, 또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다, 이 문제를 저희 뭐 센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복 운동을 하는 거죠. 문화를 만들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어떤 최신 심리학적인 이론, 과학에 기초한 심리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복 수업, 그러니까 다른 많은 곳에서도 행복 수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육에 많이 좀 참여하셔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행복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하시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 5분 정도 한마디 딱 해주시는 얘기가, 그래도 얘들아 우리 학교 시스템에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것보다 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고정관념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어떤 최신의 얘기들도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도 한번 귀담아 들여보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어떤 문화를 조금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구나 라고 좀 끄덕끄덕거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추천해서 앞으로도 이 행복 수업에 많이 오시도록 해주세요. 다른 교사야 선생님들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 특히 지금 고교 입시대나 이런 어떤 정책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쉽사리 바뀌지 않고 그걸 향해서 다 집중이 되잖아요. 네네. 이런 정책을 만드실 때 이런 심리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하는 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달라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 계시긴 한데 이제 아쉽죠. 너무 그게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에도 이제 질문이 조금 있으셨는데요. 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과 소득 수준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쾌락주의적으로 계속 뭔가를 추구하게 될수록 그 사람의 어떤 최고 소득, 그러니까 연소득이죠. 꼭 이제 회사를 다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사업가로서도 일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는데 그 최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주 특정한 연령대, 뭐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특정한 연령대로 그냥 딱 잘라서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도 소득 비교에서 이제 그 너무 쾌락주의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다라는 연구들은 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쾌락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연예인들이 이렇게 특히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나 어떤 또 아이돌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은 사실 연습생으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유다이모니아적으로 생활한 거거든요. 미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유다이모니아적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서 막상 TV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재밌는 거 하시라고 즐거운 거 하라고 재밌는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은 막 멋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사형 목표 뭐를 하고 싶다를 성취하기 위해 명사형 목표 뭐뭐 되고 싶다를 생각해 보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이따가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행복 수업을 이제 시연하실 때 시뮬레이션 해주실 때 거기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최상위 목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최상위 목표를 정할 때 그 최상위 목표는 아무튼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돼야 되겠죠. 오히려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최상위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잘 설정하는 것에서는 명사형 목표가 때로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는 이런 걸 좀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으니까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포노사피엔스를 위한 진로교육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진로교사 교장선생님께서 쓰셔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커멘트를 주셨군요. 네. 네, 이렇게 채팅창까지 그래도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래도 아직 채팅창에 막 타이핑 하는 시간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산 쪽 김명훈입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방금도 제 와이프가 옆에 있는 게 와이프한테 계속 와서 들으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역할이 뭐 다른 급의 교사들과 또 같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정체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만나서 학급의 정체성을 만들고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정체성을 심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시기에 발견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발견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그 포인트는 이제 목표를 딱 정하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건 그런 발견하기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럼 다른 걸로 네이밍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뭔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의미도 알겠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체성과 관련돼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네이밍 뭐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나 함축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려고. 네네. 물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지만은 초등학생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 표현해 본다면 발견이 아니라 발전이다. 근데 그 발전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제 말해줄 때는 자, 정체성은 보물찾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들은 있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보물찾기가 아니고 또 어떤 보물섬을 찾아가서 그냥 그 보물섬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고 바뀔 수도 있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나가고 깨닫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은 발전인 거죠. 발전. 발견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이 단어로만 탁 얘기해도 그냥 얘들이 그냥 끄덕끄덕 하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이 개념을 그러니까 단어로는 한마디 해주시고 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조금 원래 시간보다 3, 4분 초과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질의응답까지 좀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러면 좀 우정은 선생님한테 다시 마이크 넘겨서 또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정은 선생님. 네. 네, 저희 선생님께서 이 목표 세우기 강의 들으시면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 또 흥미있게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우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35분인데요. 10분 쉬셨다가 9시 45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네, 지금 링크가 하나 따로 갔을 텐데요. 예, 그 링크로 다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계신 방에서 나오셔서 새로운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 링크로 다시 한번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쉬셨다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